말라고? 진짜 말할 거야? 그러면 아빠 책 읽지 말아야겠다. 이나 네.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도깨비와 개암. 이야기 속 가치 사전. 욕심.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머니에 물건을 계속 넣다 보면 언젠가는 터져버리듯 욕심이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지요.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를 만족과 베푸는 마음으로 채우세요. 인성 덕목 효도. 인성 열기. 어머니, 제가 더 효도할 수 있게 오래오래 사세요. 얘야, 고맙다. 인성사전. 부모를 정성껏 섬기는 일을 효도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상어. 무지 몽매. 없을무 알지. 어두울몽 어두울매. 아는 것이 없고 사리에 어두워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형과 착한 동생이 살았어. 욕심쟁이 형은 마음보가 고약해 얼굴 가득 심술이 덕지덕지 붙었고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지.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형은 혼자서 재산을 몽땅 차지하고 늙은 어머니와 동생을 모른 척했어. 착한 동생은 외딴 곳 허름한 초가집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어. 동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나무를 해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 오늘도 나무를 많이 해서 어머니에게 맛난 음식을 사드려야지. 동생은 콧노래를 부르며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 가자 가자, 나무하러 어서 가자. 나무에서 고기 사고 나무에서 쌀도 사자. 불쌍하신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해드리자. 동생은 더 좋은 땔감을 구하려고 산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어. 그때 톡! 머리 위로 개암 하나가 떨어졌어. 개암이네.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개암을 주머니에 넣었어. 지게 가득 나무를 하고 개암을 줍는 사이 어느새 주위가 어둑어둑해졌어. 너무 깊이 들어왔나? 큰일 났네.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질 않네. 동생은 조심조심 길을 찾다가 빈집을 발견했어. 잘 됐다. 쉬었다가 날 밝으면 가야겠다. 미거덕. 깊은 산속 빈집은 날 곳 몹시 으스스했어. 무섭지만 달리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잠이 들면 무서움도 사라질 거야. 빈집을 둘러보던 동생은 구석에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 잠을 청했어. 동생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이게 무슨 소리지? 동생은 다락방 문틈 사이로 밖을 살폈어. 쿵짝쿵짝 놀아보세. 빈집으로 들어온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 밥 나와라 뚝딱, 고기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는 뚝딱뚝딱 맛있는 음식을 척척 만들어냈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동생은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팠어. 뭐 먹을 게 없을까? 맞아, 개암이 있었지? 개암이라도 입에 물고 있어야겠다. 그런데 그만 개암이 입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깨졌어. 개암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란 도깨비들이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어. 하지만 곧 조용해지자 다시 음식들을 먹으면서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지. 그 모습을 보자 동생은 더욱더 배가 고파져 개암 하나를 또 입에 물었어. 그런데 딱! 개암은 더 큰 소리를 내며 깨졌어. 집이 무너진다. 도깨비들은 허겁지겁 집 밖으로 달아났어.
날이 밝자마자 동생은 도깨비가 두고 간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갔어. 어머니, 이것 보세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어 소리쳤어. 새집 나와라 뚝딱. 금돈 나와라 뚝딱. 그랬더니 초가집이 사라지고 으리으리한 새집이 뚝딱. 금돈이 와르르 쏟아졌지. 동생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게 된 욕심쟁이 형은 한달음에 산으로 올라갔어. 흐흐, 토시랑 계엄을 잔뜩 가져가서 도깨비 방망이를 몽땅 가져와야지. 형은 계암나무를 마구 흔들어 우수수 떨어진 계암을 정신없이 주워 담았어. 그러고는 대낮부터 빈집 다락방에 누워 도깨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 어서 해야 져라. 네가 져야 도깨비 방망이가 내 것이 된다. 기다리다 지친 형이 깜빡 잠이 들려는데 도깨비들이 빈집으로 들어섰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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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성, 웅성. 옳거니 드디어 왔구나. 형은 얼른 입속에 계암을 넣고 딱 깨물었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깨비들이 놀라지도 않고 다락방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어. 그러자 형은 계속해서 계암을 깨물었지. 딱, 딱, 딱. 우리가 또 속을 줄 알고 우리 방망이 훔쳐간 놈이 바로 너지? 우리 방망이 내놔라. 도깨비들은 쉴 새 없이 형을 때렸어. 아이고, 사람 살려. 형은 실컷 두들겨 맞고 어기적 산을 기어 내려왔어. 이야기 속 낱말 사전. 계암. 도토리 모양으로 생긴 계암나무의 열매예요. 딱딱한 껍데기를 까면 노란 속이 나오는데 밤처럼 고소하고 맛있어요. 계암은 예로부터 몸에 영양을 보충하는 한약재로 쓰였어요. 다락방. 우리 전통 한옥의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던 곳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는 방 쪽에 있으며 해충이나 습기로부터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들이 들고 다닌다고 여기는 방망이에요. 도깨비 방망이를 바닥에 내리치면서 주문을 외우면 무엇이든 척척 쏟아져 나온다고 하지요. 옛 이야기 속에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종종 들어와 복을 주는 요술 방망이에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도깨비와 계암에 담긴 도깨비 이야기. 옛 이야기 속에 종종 등장하는 도깨비는 때로는 착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쟁이에게 벌을 주기도 하지요. 또 우스운 행동으로 웃음을 주기도 해요. 도깨비에 대한 옛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도깨비한테 홀린 이야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아무도 없는 산길을 타박타박 걸어가는데 글쎄, 얘서 불이 번쩍 쟤서 불이 번쩍 빙빙 돌다가 합쳐지고 빙빙 돌다가 흩어지고 저것이 바로 도깨비 불이구나. 도깨비는 어떤 날씨를 좋아할까? 도깨비는 맑은 날보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을 좋아해요. 그런 날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도깨비의 장난 때문이 아닐까요? 도깨비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일까? 인적 드문 산길의 후미진 곳에 종종 나타난다고 해요. 무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낡아빠진 외딴 집,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도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해요. 이런 곳을 지나갈 때에는 도깨비가 나타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도깨비가 나타나는 때는 언제일까? 도깨비는 해질녘 어둠이 깔릴 때 나타나요. 그리고 첫 닭이 울기 전에 사라지지요. 옛사람들은 도깨비가 햇빛을 무서워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깨비 방망이로 무엇을 할까? 도깨비는 주문을 외기만 하면 무엇이든 나오는 요술방망이를 들고 다녀요. 이 방망이로 사람들을 놀리기도 하고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욕심쟁이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지요.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을까?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또 우락부락 못생겼다고도 하고 무섭게 생겼다고도 해요. 이건 사람들이 제대로 도깨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한때는 일본 도깨비인 오니를 우리 도깨비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도깨비의 올바른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혹시 도깨비를 보게 된다면 카메라로 찰칵 찍어주세요. 도깨비불이 정말 있을까? 산길을 가다가 도깨비불을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도깨비불은 밤에 무덤이나 고목, 낡은 집에서 저절로 번쩍이는 푸른빛이지요. 그런데 이건 진짜 도깨비가 나타나서 생기는 불이 아니에요. 도깨비불은 동물의 시체가 썩을 때 순간적으로 인이라는 물질이 피어올라 불이 붙는 자연 현상이라고 해요. 하지만 혹시 모르죠. 도깨비 장난으로 만들어진 도깨비불이 맞을지도 말이에요. 도깨비와 놀아본 이야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쳐도 이 자리가 그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네. 에라 모르겠다. 긴긴 밤 심심한데 도깨비들과 놀아볼까? 밤새워 놀다 깨어보니 빗자루를 안고 있네. 어이쿠야 도깨비에 홀렸었구나. 천하장사 도깨비. 도깨비는 기운이 몹시 세다고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집차만한 황소를 지붕 위에 척 올려놓고 무쇠로 만든 소뚜껑도 솥단지 안으로 쑥 집어넣을 수 있다지요. 게다가 우물물도 순식간에 쭉 빨아마시고 가구들을 모두 엎어놓기도 하며 커다란 산이나 논을 통째로 갈아 엎어놓기도 한다네요. 그 장난 덕에 못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았대요. 빗자루가 도깨비? 도깨비를 만났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도깨비들과 실컷 놀고 일어나 보니 아 글쎄 낡아 빠진 빗자루를 안고 있지 뭔가 하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집신, 부지깽이, 고가구 등 오래된 물건들에 도깨비가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타나 도깨비 장난을 친다고 믿게 되었어요. 가마꾼 도깨비. 옛날에 허적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40리 길이나 떨어져 있는 서당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공부를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가마 하나가 떡 기다리고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서당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게 여겨 친구인 신선비가 그 가마를 타니 높은 분이 될 허정만 탈 수 있는가마요 하며 가마에서 끌어내렸다고 해요. 그 뒤 허적은 영의정이 되었고 신선비는 낮은 관직 일만 했지요. 사람들은 가마꾼들이 아마 도깨비들이었을 거라 생각했대요. 도깨비에게 벌받은 어부. 옛날 어느 어부가 도깨비를 만났어요. 어부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면 시루떡을 쪄주지 하고 약속을 했어요. 도깨비들은 시루떡이 먹고 싶어서 소원을 들어주었지요. 그런데 이 어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화가 난 도깨비들은 그날부터 어부에게 송장이며 개 뼈다귀 등 못 쓸 것들만 낫게 했어요. 그리고 입도 휙 돌아가 버리게 만들었다나요. 거짓 약속 때문에 벌을 받은 거지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개암을 깨문 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저런 도깨비들에게 들키면 큰일인데 딱 하고 개암 깨무는 소리를 내고 말았네요. 어라? 그런데 도깨비들의 모습을 좀 보세요. 설마 개암 깨무는 소리에 깜짝 놀란 것은 아니겠죠? 도깨비들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또 동생에게 도깨비들에게서 도망칠 방법도 살짝 귀뜸해 주고요. 개암을 깨문 동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도깨비도 개암 깨무는 소리처럼 큰 소리를 무서워하나 봐요. 그러고 보면 정월 대보름에 불엄을 깨우는 것처럼 동생이 깨문 개암이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는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네요.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세요. 개암을 깨무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도깨비들아, 나는 착한 나무꾼이란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날 그냥 보내다오. 라고 말이에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이런 괘씸한 놈을 보았나. 우리 도깨비들이 한 번 속지 같은 일로 두 번씩이나 속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놈, 어서 도깨비 방망이나 내놓아라. 그리고 이참에 형제와 부모를 모른 척하고 혼자서 욕심을 부린 것까지 모두 혼 좀 나보거라. 알쏭달쏭 논술 삼매 소리 흉내내기. 도깨비들이 큰 소리를 무서워한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그런데 저런, 도깨비를 만난 나무꾼은 개암을 준비해가지 않았네요. 다락방 안에 있는 물건들에서 어떤 소리가 날지 생각해보고 도깨비를 놀라게 할 무서운 소리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명을 담은 대표적인 악기들로 이루어진 사물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악기가 내는 소리를 모아서 도깨비를 놀라게 할 소리를 만들어보는 언어창의성 활동이에요. 각각 사물의 이름을 알아보고 두둥, 둥둥, 쿵덕쿵, 덩더러러, 개갱, 개갱, 징 하며 소리를 모아보세요. 가족이 모여 악기 소리를 하나씩 맡아 입으로 사물놀이 연주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북. 나무에 두툼한 소가죽을 매서 만든 북은 사물놀이 장단의 기둥이 되는 악기예요. 둥둥 둥둥둥 하며 깊게 울리는 소리를 내지요. 징. 두툼한 노쇠로 만든 악기로 사물놀이에서 모든 악기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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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하는 소리를 내지요. 장구. 오동나무에 동물 가죽을 대서 만든 장구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 중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감초 같은 악기예요. 덩덕궁, 딱, 덩더러러 하는 소리를 내지요. 꽹가리. 노쇠로 만든 꽹가리는 사물놀이 악기 중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도드라진 소리를 내요. 개갱개 개갱 하는 소리를 내지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성스러운 마음, 즉 효심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강조한 덕목입니다.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을 섬기는 효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효심은 올바른 마음과 욕심 없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욕심은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 부모님을 봉양하며 사는 생활을 방해합니다. 도깨비와 개암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바로 효심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자 노력하는 동생은 뜻하지 않게 도깨비 방망이를 얻게 되어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형은 충분히 먹고 살 재산이 있으면서도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형은 도깨비들에게 낭패를 당하지요. 이처럼 욕심의 끝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든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착한 마음은 효심에서 시작되고 욕심은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글 작가 신영란. 인성 가꾸기. 효도란 부모를 정성껏 섬기는 일을 말해요. 효도에 관한 명언. 어버이를 공경함은 으뜸가는 자연의 법칙이다. 어버이에게 좋은 것을 드리려고 생각하며 하다못해 드릴 일이 없으면 하루에 두세 번 웃는 얼굴로 대하라.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한다. 내가 어버이께 효도하지 않는데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방아ጭ 낸 호랑이. 인성 덕목. 용기. 인성 열기. 오빠 무서워. 어떡하지? 용기를 내자.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인성사전.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를 용기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전화위복. 구를 전, 재화화, 위할위, 복복.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뜻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 깊은 산골에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밭에 나가면 하루 종일 둘이서 집을 보았지요. 호랑이가 올지 모르니 문을 꼭 닫고 있거라. 부모님은 신신당부를 하고는 일을 나갔어요. 오누이는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 잠갔어요. 그리고 화롯불에 통통한 감자를 구워 먹으며 오순도순 사이좋게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솔솔솔 구수한 감자 냄새가 온 산에 진동했어요. 그때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감자 냄새를 맡고는 한 걸음에 오누이 집으로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연방 코를 벌름벌름 거렸어요. 엄마 아빠가 벌써 오셨나? 문 앞에 거뭇거뭇한 그림자를 본 누이 동생이 문을 열어보려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오빠는 누이 동생을 막아서며 문틈으로 바깥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순간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호랑이다! 오빠는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호랑이를 쫓을 만한 게 뭐 없을까? 오빠, 이 베개는 어때? 아니, 그건 말고 다른 거 없어? 이 새끼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건 어때? 누이 동생은 방 한 구석에 있는 새끼줄 한 다발을 꺼내 보였어요. 오빠, 바늘은 너무 작지? 누이 동생이 바늘집을 꺼내 보이자 오빠가 얼른 바늘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문에 바짝 붙어있는 호랑이에게 바늘을 콕콕콕 박아주었지요. 아니 이게 뭐야? 아야! 아 따가워! 약이 오른 호랑이는 여기저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옳거니 저 구멍으로 들어가자. 고얀 놈들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호랑이가 아궁이로 들어간다. 빨리 나가자. 오누이는 살금살금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호랑이는 달랑 꼬리만 남기고는 아궁이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어요. 오빠는 재빨리 집단에 물을 잔뜩 묻혀서 아궁이 속으로 꾹꾹 쑤셔놓고 불을 지폈어요. 젖은 집단은 금방 매캐한 연기로 아궁이를 가득 메웠지요. 오누이는 방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문을 꼭 잠갔어요. 킁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아이고 매워! 호랑이 살려! 버둥버둥 겨우 아궁이를 빠져나온 호랑이는 몹시 화가 났어요. 고얀 놈들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내가 집 안으로 꼭 들어가고야 말 테다. 집 밖을 빙글빙글 돌던 호랑이가 순간 훌쩍 뛰어올랐어요. 지붕 위에 올라앉은 호랑이는 크고 두툼한 뒷발로 낡은 초가집 지붕을 쿵쿵 내리쳤어요. 집을 와장창 무너뜨릴 기세였지요. 결국 지붕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호랑이의 뒷발이 불쑥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오누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밖으로 나갔어요. 아, 뜨거워! 호랑이의 비명소리에 누이 동생이 깔깔 웃어댔어요. 오빠 저것 봐. 호랑이가 방아를 찢고 있어. 지붕에 몸통이 꽉 낀 호랑이가 오도 가도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바닥에 쏟아진 뜨거운 감자 때문에 두 발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이 꼭 방아를 찢는 것처럼 보였지요. 호랑이가 방아 찢는 모습을 바라보던 오누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좁쌀 포대를 들고 왔어요. 누이 동생이 좁쌀을 화롯불에 들들 볶으면 오빠가 호랑이 발밑에 주르륵 뿌려놓았지요. 그러면 호랑이가 쿵덕쿵 쿵덕쿵 방아를 찧었어요.
빻을 것 없나? 오누이는 밀이며 보리며 마른 고추를 모두 가져다 호랑이 방아로 빻았어요. 와, 모두 다 빻았네. 오누이는 빻아놓은 곡식과 고추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방아 찢느라 기운이 쏙 빠진 호랑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방아. 곡식을 찢거나 빻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예요. 집에서는 절구에 넣고 콩콩 찢는 절구방아를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은 곡식을 빻을 때에는 마을의 방앗간에서 발로 디뎌 찢는 디딜방아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물을 이용한 물레방아와 소 같은 가축을 이용하는 연자방아도 이용했어요. 화롯불. 옛날에는 지금처럼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어서 불을 한번 꺼트리면 다시 피우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불씨를 화로에 담아두었지요. 화로에 피운 화롯불은 겨울에는 난방에 도움을 주었고 감자나 고구마, 군밤을 구워 먹는 데에도 쓰였어요. 집단, 벼, 보리, 밀과 같은 식물의 곡식 알을 떨어내고 남은 줄기를 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짚을 묶어놓은 것을 집단이라고 하지요. 짚은 가축의 사료, 초가지붕을 만드는 재료, 불을 지피는 연료 등으로 쓰였어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방아 찢는 호랑이에 담긴 온돌 이야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찌는 듯한 여름 더위는 부채로 이겨내고 온몸이 오들거리는 겨울 추위는 따뜻한 온돌로 견뎌냈어요. 온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매우 과학적인 난방법으로 방구들이라고도 해요. 온돌에 대해 살펴보며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온돌방이 절절 끓네. 어느 추운 겨울날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다가 빈집을 발견했어요. 잠깐 들어가 꽁꽁 언 몸을 녹여볼까? 호랑이는 따끈한 아랫목에 누웠어요. 흐흐흐, 구들장이 절절 끓는구나. 따뜻한 기운에 온몸이 노근노근, 눈꺼풀이 절로 스르르. 히히, 온돌방이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잡았네요. 그나저나 호랑이 잡은 온돌방은 어찌 저리 따뜻할까요? 아궁이. 온돌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을 지피는 곳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만 지펴도 구들장이 금방 식지 않고 오래도록 따뜻한 기운을 갖기 때문에 하루 종일 뜨끈뜨끈해요. 아랫목. 불을 지피는 아궁이와 가깝게 있어서 방 안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아랫목 쪽에 깔아놓은 장판이 검게 그을려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랫목에는 더 두꺼운 구들장을 깔아요. 윗목. 아궁이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에서 가장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랫목에는 집안에 가장 나이 드신 어른이 주무시고 윗목에는 젊은 사람들이 잠을 자요. 구들장. 구들은 구운 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구들장은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을 말해요. 방바닥에 넓적한 돌을 깔아 방고래로 지나다니는 더운 연기로 달구어요. 그러면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지지요. 방고래. 온돌 아래의 불길과 연기가 나가는 통로입니다. 온돌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뜨끈한 온돌방에서 잠이 든 호랑이. 꿈속에서 온돌방을 만드는 장인이 되었어요. 사나운 호랑이가 덤벼들까봐 무섭다고요? 꿈속인데 뭐가 무서워요? 자, 어서 물어보세요. 온돌은 언제부터 놓았나요? 온돌을 놓은 것은 고구려 때부터로 알려져 있어요. 고구려는 지금의 북한과 중국에 걸쳐 자리했던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추웠지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온돌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점차 그 방법은 남쪽으로도 전해져서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에 온돌을 놓았어요. 고구려의 온돌도 지금과 같았나요? 아니에요.
고구려 사람들은 발목까지 오는 신고 벗기 불편한 신발을 신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도 신발을 신어서 방에 흙이 깔려 있었지요. 온돌은 주로 잠자기 위한 자리에 방바닥을 높게 만든 곳에 놓았어요. 온돌방은 답답하지 않나요? 온돌은 위에 공기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방바닥을 따뜻하게 덮여 방 안의 온도를 높이는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사우나처럼 위쪽 공기가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어떤가요? 숨 쉬기가 힘들 만큼 답답하지요? 하지만 아래쪽 공기를 데우는 온돌은 결코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정승 부러울 것 없다고요?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 한포 고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니 몹시 행복하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등도 따뜻해야 행복하다 여겼어요. 바로 온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만큼이나 꼭 필요한 것이 온돌이었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오누이는 어디로 도망칠까요? 호랑이를 피해 오누이는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나무 위는 어떤가요? 화장실은요? 차라리 산속으로 도망쳐버린다면? 오누이가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누이가 되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를 혼쭐 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속의 오누이가 되어 호랑이를 피할 방법을 생각해 보며 문제 해결력을 길러보아요. 마루 밑으로 숨을까? 아니면 장독 속에 숨을까? 하며 오누이가 피할 곳을 찾고 있어요. 나무 위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냄새나는 화장실에서는 오래 숨어 있을 수가 없을 거야. 산속으로 도망쳤다가 더 많은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면? 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상상해 보며 새로운 생각을 퐁퐁 뿜어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꿩 먹고 알 먹는다. 알을 품고 있는 꿩을 잡았으니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얼마나 좋겠어? 우리를 좀 봐. 호랑이도 잡고 호랑이 방아로 곡식도 찧어 부모님의 일손도 덜어드렸잖아. 이게 바로 꿩 먹고 알 먹는 거야. 알쏭달쏭 논술 산맥. 쿵덕쿵 방아 찢자. 호랑이 방아로 콩콩 찧어놓은 좁쌀과 곡식들이 가득 쌓였어요. 원래는 방아를 이용해서 찧어야 하는 것들이지요. 여러 가지 방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호랑이 방아는 어떤 방아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방아 찧는다는 말은 도구를 이용하여 곡식의 껍질을 벗긴다는 말이에요. 요즘 어린이들은 자주 듣지 못하는 생소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방아나 절구에 대해 또 왜 곡식의 껍질을 벗겨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세요. 그러면 호랑이가 방아를 찢는 이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워질 거예요. 디딜방아. 너를 뛰는 것처럼 사람이 발로 밟아서 찢는 방아예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지요. 절구. 곡식을 빻거나 찧으며 떡을 치기도 하는 작은 방아예요. 통나무나 돌을 깎아 절구와 절구꽁이를 만들지요. 돌과 쇠로 만든 절구도 있어요. 연자방아. 널따랗고 우묵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세워 소나 말이 끌게 하는 방아예요. 물레방아.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곡식을 찢거나 빻는 방아예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경우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이지요. 하지만 평상시에 잘 알고 있던 지혜도 실제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당황하여 잊기 쉬워요. 방아 찧는 호랑이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예요.
힘없는 오누이는 비록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지만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를 잘 넘겼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어땠나요? 오누이쯤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겁을 주었지만 결국 자만심 때문에 오누이에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방아찌는 호랑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건 차분히 대처하는 자세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지혜, 자만하지 않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바랍니다. 글 작가 민수연. 인성 가꾸기. 용기란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를 말해요. 용기에 관한 명언. 크게 실패할 용기 있는 자만이 크게 이룰 수 있다. 영웅이란 용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보다 5분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용기가 있는 곳에 진정한 겸손이 있다.